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틀 전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김원웅 회장, 광복 회장의 경추사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분열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웅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본인이 김원웅의 실체를 홀랑 벗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온 국민이 독립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광복절이 엊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축하해야 될 이 그날에 광복회장이라는 김원웅 씨, 저는 개인적으로 김원웅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자식 쓰레기 같은 놈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은 남녀노소 학생들도 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그런 격한 언어를 쓰지 않고 그냥 김씨, 이자 이런 식으로 표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다시피 김원웅 씨는 부친 김근수 씨, 모친 전월선 여사의 장남으로 머리가 어릴 때부터 상당히 명석해서 서울대학교 그것도 경쟁률이 심한 정치학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자, 학생운동을 해가지고 당시 뭐 잠시 투옥된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근본적으로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인 것만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리하고 똑똑한 것을 좋은 일에 써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면은 칭찬을 받지만은 아주 교활하고 나쁜 일에 요리조리 뺀질뺀질 하면은 그건 결국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아마 김원웅 씨 이자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제가 겪어본 김원웅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김원웅을 2019년 4월 말에 처음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저는 강원도에서 한 사람으로 뽑는 대의원으로서, 광복회 대의원으로서 회장을 선출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회장에 출마한 김원웅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만나지 않겠다고 해도 찾아온 이유는 뭐냐? 이 후보자가 이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을 만난다는 자체가 광복회 선거관리 규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금품이 제공되고 어떤 사적인 이런 인연 해가지고 부정선거로 나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후보자하고 투표권을 엄격히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뭐 가까이 있는데 얼굴이나 보자 차 한잔 마시자 해서 2번씩이나 저를 만났습니다. 자, 만났는데 참 특이하더만요. 보니까 뭐 언변도 좋고 다 하기야 뭐 국회의원 6번 나와서 지 말로 3번 떨어지고 3번 당선했다니까 언변이야 좋겠죠. 저야 뭐 강원도 촌놈이니까 가작이 한 짝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전화 통화하는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중간중간 한 5분 뭐 한 3분 간격으로 무슨 장관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무슨 뭐 총리실이다 하면서 수시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물어봤습니까? 통화 끝난 다음에 뭐 말하면서도 무슨 뭐 장관 국회의원 뭐 이러면서 뭐 끝난 다음에 아이 무슨 장관이 전화했다 무슨 국회의원이 전화했다 해서 사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죠. 수행하고 있는 비서가 밖에 나가서 전화했는지 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똑같은 현상이 나중에 같은 대의원인 타 지역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저랑 비슷한 똑같은 경험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아, 그게 사기극이었나? 라고 이제 의심으로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초에도 눈알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계산을 하는지, 무슨 꿍꿍이가 많은지, 자, 그건 좀 특이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양반이 자꾸 회장 출마를 해서 우리 광복회 후손들 또 유족들이 볼 때 평생에 염원하던 모든 것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본처 관할로 돼 있는 거는 우리 후손들이 뭐 이렇게 보상금 여러 가지 예우를 받는데 약하다. 그래서 타국처럼 미국이 그런가 봐요. 독립전쟁 영웅 투사들은 아마 뭐 백악관 직속이 어떤 대통령 직속, 우리나라 같으면 국무총리실 그런 산하에서 가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광복회도 제한군인의 뭐 6.25 이런 분들하고 다르게 격이 다르니까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서 하는 거를 자기가 옛날에 대통령까지 현 그
저 문재인 대통령, 이 양반이 자기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당선시킬 때, 그 당시에 일할 때, 뭐, 한참 후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본인이 상당히 힘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서 김원웅이한테 표를 줘서 김원웅이가 당선되었습니다. 자, 이 김 씨가 그 외에도 우리 광복회 대의원들, 이사 지부장들이 이제, 유권자인데 그분들 평균 연세가 70이 넘습니다. 예. 이런 분들, 솔직하게 70 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옛날에 사업이나 큰 뭐 직장에서 연금이 많지 않으면은 좀 살기가 대부분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대의원들한테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주겠다 해서 세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겠다. 이러저러한 감언이설로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만한, 후에 보니까 그럴 만한 일을 추진할 만한 능력도 자질도 인품도 없는 자가 광복회장이 되다 보니까 그제 경축사 보십시오. 이게 경축사입니까? 예? 빨리개의 노래 2절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뭐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뭐 민족 국민 분열시키고 이게 광복회장이 할 짓이 아닙니다. 자, 광복회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김원웅의 본질 들어가겠습니다. 광복회 정관에는 옛날에 독립투쟁할 당시 저 이북의 김정은이 해례비, 김일성에서부터 김원봉이 또 남측에서는 뭐 김구 선생, 안착, 뭐 수많은 윤봉길 의사, 수많은 독립투쟁 운동가들이 이념에 상관없이 일단 일본 놈으로부터 나를 되찾고 보자 해서 우리가 당시 싸우고 나중에 좌로 갈려가지고 이념이 이제 분열이 됐는데 그래서 광복회 정관에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원웅 씨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뭐 어긋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가 김원웅 씨를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일단 내부 상벌위원회에 김원웅이가 제가 말씀드린 전국을 돌면서 금품 뿌린 거, 곰취, 그 고가의 그 어떤 그 산나물이죠. 그 다음에 아주 고급 과일, 한라봉, 화분, 뭐 이런 거. 그 안에 봉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돌려가면서 선거에 당선이 됐다. 또 세비를 준다. 이런 감언이설. 또 국무총리실 가면 당신들 보훈연금을 와장창 올려주겠다. 이런 감언이설로 눈속임으로 해서 당선이 되고 지금 그걸 또 10분의 1, 100분의 1을 하느냐. 할 생각도 할 능력도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고작 하는 짓은 정치판을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눈도장 찍어서 뭘 한 자리 해볼까 하는데 이 양반 나이가 76입니다. 한 살 할 나이도 안 되고 점잖게 광복회 후손들을 위해서 채통만 지키면은 광복회는 요거도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광복회 후손인 것이 너무나 창피스러울 정도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광복회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원웅 씨를 만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만나고 회의 석상에서 몇 사람씩 하고 만나고 여러 번 만나보니까 이 양반은 말을 할 때마다 첫 번째가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귀에 떡지가 앉았어요.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이승만, 박정희 욕설부터 시작합니다. 친일파, 매국 노수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가서 끝나느냐? 자기 잘났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김원웅의 노래 레퍼토리. 제가 한 20분 넘게 들었을 겁니다. 예,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원웅의 실체는 어떤 사람이냐? 잘 아시죠? 김원웅이는 서울대 정치과 나와서 민정당 전두환 밑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철새처럼 옮겨다니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열린 민주당 무슨 꼬마 민주당 한나라당 민정당 말을 할 수 없이 그때 계산 유불리를 해가면서 그 눈동자 돌아간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해가면서 정치판을 옮기다가 나중에 꼴에 대전시장을 한번 해먹겠다 해서 아마 최하위권으로 낙선해서 빌빌거리다가 광복회장 자리가 그런대로 괜찮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언이설로 광복회장 된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합시다. 본인의 뭐 능력인지 운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광복회장이 됐으면은
광복회가 어떤 데입니까? 정말 위대한 목숨까지 바친 선대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광복운동 함으로써 독립운동 함으로써 그 못 살던 돈 받지 않지 다 팔고 일가친척 다 버리고 만주로 러시아로 연해주로 하와이로 망명댕기면서 독립투쟁한 이런 후손들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못 삽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대가 끊긴 데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후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광복회장 자리를 내팽개치고 정치판이라 기웃거리고 사기 혐의에 연루돼가지고 고소라도 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자가 지하가림도 못하는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이런 놈의 쓰레기 같은 자가 광복회장하니 입에서 나오는 거는 독소리요. 어떤 평범하거나 어떤 그 편안한 그런 언사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앞뒤가 없어졌는데 김원웅이가 그렇게 지저분한 자다. 그 다음에 김원웅의 비리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김원웅의 비리, 김원웅의 본질, 그놈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원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2탄, 3탄을 계속 봐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여러 선후배 동지분들한테 복사해서 서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